수학적 귀납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수학적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보면 이제 어떤 수열을 나타낼 때 첫 항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n번째 항과 n 플러스 항 사이에 이 관계식을 주어짐으로써 어떤 수열을 표현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n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즉 항과 항 사이에 이러한 관계식 있죠. 요것을 우리가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랬을 때 첫 항과 이웃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되는 이러한 그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수열의 귀납적 뭐라고 한다?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적 말이 어려워.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요 점화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뭐 an 일반항의 모든 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예로 한번 들어볼게. 자, 오른쪽을 보도록 하죠. 오른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볼 거야. 자, 어떤 수열이 요렇게럼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번 데려가 보자. 자, 수열을 보니까 이제 첫 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첫 항이 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과 항 사이 관계 요걸 우리가 이제 요걸 점화식이라고 했지. 자, 점화식이라고 했고 근데 점화식이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이놈을 보니까 얘를 이쪽으로 꼴딱 넘겨보면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얼마란 얘기야? 8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n 플러스 1번 장에서 n항을 뺀 값이 항상 뭐로? 8로 일정하지. 그지? 그랬을 때 이 8이 이제 뭐가 돼? 이게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6인데 항과 항 사이 관계 이게 성립한대요. 요거는 자, an이라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가 있겠지. 그런데 가운데 거 요거를 몇 배 한 값? 두 배 한 값이 양쪽 거 얘랑을 뭐 한 거랑 더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다는 것은 얘가 an 플러스 1 이게 뭐였단 얘기야? 요게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요게 이제 뭐다? 등차 중항이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모두 뭘 의미하냐면 an이라는 수열이 뭐다?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공차가 8이고 첫 항이 5잖아. 그랬을 때 일반항 an은 뭐였었어? 첫 항 5 플러스 n-1의 공차 d 얼마? 8. 이렇게 해서 이걸 전개해 보면 8n-3 이렇게 이제 꾸밀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겠네. 자, 등차 중앙으로서 우리가 이제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 보면은 자, 두 번째 항이라는 건 뭐야? 두 번째 항이 지금 6이잖아. 그럼 두 번째 항이 6이니까 A2는 A 플러스 1D였죠. 근데 그게 얼마? 6이고 첫 항이 2였지. 그지? 여기다 2를 넣어주니까 2 플러스 D가 6이어서 공차가 얼마구나? 4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 그럼 우리가 물어본 일반항 A에는 이거 꼼식으로 한번 해볼까? 공차가 4니까 우리 뭐 써줘? 공차 n 써주고 플러스 보면은 첫 항이 2가 돼야 돼. 그럼 1 넣었을 때 2가 되려면 뒤에 뭐가 필요해? 빼기 2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빼기 2니까 여기다가 그냥 빼기 2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꼼식으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형태가 있는데 요번에는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이 얘기야.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의 몇 배다? 항상 두 배다. 또는 요걸 한번 변형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요 an을 왼쪽으로 넘겨보면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 항상 얼마다? 2란 얘기야. 그지?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을 그 전번째 항으로 나눈 값이 항상 요 2로 값이 어때? 요 2로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럼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그 값이 뭐가 돼? 이것이 나눈 값이 일정하면 얘가 곧 뭘 의미해줘요? 공비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쵸?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요 놈이 보면은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an 플러스 2 이렇게 연속한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요랬을 때 가운데 거를 제곱한 값이 양쪽 거를 곱한 거랑 같았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요게 뭐였다? 자, 공차 중앙이었다. 뭔 소리야? 자, 공차가 아니지. 등비 중앙이었지. 등비 중앙. 요게 이제 뭐였다? 등비 중앙이었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보여 있는 요 두 가지. 요게 이제 뭐야? 요것이 모두 AN이라는 수열이 뭐구나? 등비 수열이구나를 가르쳐 주는 이러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됩니다. 당연히 얘네들을 뭐 점화식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항을 구해보래요.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했어? AN은 첫 항 곱하기 공비 얼마? n-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이름 필요 없으니까 그냥 2에 n-1 써주면 되고 요게 첫 번째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면 두 번째 거는 이제 자, 요 놈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을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데리고 오면은 두 번째 항 A2는 뭐야? AR이었지, 그지? 등비수열이니까 이게 얼마다? 6이다. 마찬가지로 첫 항이 4였어요. 요게 4. 그럼 따라서 공비는 4를 넘겨보면은 2분의 3으로 약분이 되겠죠? 자, 첫 항은 그대로 뭐였고? 4였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일반항 AN은 첫 항 곱하기 공비의 뭐가 돼? n-1제곱이다. 이렇게 등비설의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선한 이제 점화식의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긴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요런 거야. 자, 요게 이제 점화식의 형태로서 요게 아이고야 꼼짝마. 자, 요게 점화식의 형태로서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더하기 fn 이렇게. 자, 위에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일 때는 아이고 어딨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렇게 어떤 상수가 더해졌잖아. 얘는 그지? 여기 보세요. 이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어떤 여기에 뭐야? 상수였으면 그때 요게 이제 뭐가 돼? 공차가 되는 건데 지금은 요 더해지는 게 상수가 아니고 어떤 함수 n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죠. 요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칙칙폭폭을 써줘야 돼요. 규칙으로 이제 없애줘야 돼. 자, 여기서는 밑에 거에서는 요게 이제 fn 역할하고 여기서는 요 en이 fn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펼쳐보는 거야. 근데 우선은 20번째 항을 물어봤어요. 이게 좀 좁을 수 있지만 좀 확대를 해가지고 쓸게.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야. n에다 뭐부터? 1부터 시작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a2는 a1 더하기 1 되겠지. 그 다음에 2 넣어줘봐. 그럼 a3는 a2 더하기 2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콩콩콩해서 우리가 물어본 20번째 항 물어봤으니까 n에다 얼마까지 더해줘? 19를 더해주는 거야. 왜냐면 여기다 19 더해줘야지만 이게 20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콩콩콩 내려오고 A20은 A19 더하기 얼마? 19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 놈을 어떻게 하냐면 요 놈을 서로 이렇게 니은을 해가지고 더해줘요. 자, 더하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이 이제 소거가 됩니다. 어떻게? 얘랑 이게 차례대로 없어져.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남는 걸 보면은 뭐만 남냐면 A20은 A1 더하기 그다음 뭐야? 1부터 어디까지의 합? 여기 보면은 1부터 19까지 합이 되겠지. 그럼 1부터 19까지 합은 뭐냐 이게? 그냥 등차수열의 합이지, 그죠? 이게 이제 뭐야? 등차수열 합으로서 공차가 1이니까 첫 항과 끝 항이 있으면은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9개. 첫 항 더하기 얼마? 끝 항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첫 항 A1이 얼마였어? 앞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 값이.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오른쪽 걸 약분하면은 요거 20 약분해서 10 돼서 아마 190이 될 거야. 더하니까 얼마? 191. 이렇게 이제 20번째 항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 오른쪽은 좀 더 복잡스러워서 똑같은 원리긴 해요. 자, 여기다가 n에다 1부터 넣어줘. n 1 넣어주니까 a2는 a1 더하기 2에 1 되고 그 다음에 또 n에다 2 넣어주면은 a3는 a2 더하기 2의 제곱 되고 하나 더 해볼까?
3 넣어주면은 A4는 A3 더하기 2에 3 되고 이제 콩콩콩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 n에다 뭐 넣어줘요? 19를 넣어줍니다. 그럼 A20은 A19 더하기 2의 19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니은 이렇게 했지, 그지? 이렇게 해놓고 윤을 뭐하자? 또 더하자. 더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소거가 되는 거 이렇게 양쪽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요렇게 아이고 다시 한번 요렇게야 이렇게 없어진 거야. 그럼 남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찾는 이제 an이라는 값은 자 an이 아니고 a20이었지. an이 아니고 a20 요 왼쪽 거 요거는 요거의 합이잖아, 그죠? 그럼 요거 a1이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a1 더하기 얼마가 돼?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콩콩콩 해서 2의 몇 제곱까지? 19제곱까지 더해주면 돼. 근데 요 놈을 보니까 이게 뭐가 돼? 얘는 이제 이게 등비수열 합이잖아, 그지?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하겠네, 그쵸? 자, 그럼 첫 항이 1이었고 더하기 요 등비수열 합은 어떻게 써요? 등비수열 합은 공비가 2지 얼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가로 열고 공비 항의 개수 몇 개? 19개 빼기 1 이렇게 했으면 되겠네. 그래서 1 더하기 요건 1이니까 의미 없고 이렇게 분배해 주니까 2의 몇 승? 20승 빼기 2 따라서 답은 2의 20승 빼기 요거에서 얼마가 돼?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열 20번째 항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이제 얘를 보면은 요번에 얘는 이제 어떤 꼴이냐면은 우리가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아까 앞에서는 이렇게 지금 요 fn을 더했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는 fn을 이제 곱한 꼴이야. 이렇게 보세요. an 플러스 1은 자 뭐에다가 an에다가 뭐를 곱하기 fn n에 대한 함수식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야. 이것도 이제 칙칙폭폭입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항이 1이고 이런 점화식이 있을 때 29번째 항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 그럼 얘도 요놈 이렇게 데려와서 n에다가 1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넣어주면은 a2는 보세요. 1 넣어주면은 2분의 얼마냐면은 4가 될 거야. 2분의 4. 그 다음에 a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n에다 2 넣어봐. 그럼 a3는 2 넣어주면은 3분의 5 a 얼마가 되냐면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n에다 이제 3 넣어주면은 a4는 3 넣어주니까 지금 여기다 하나씩 넣는 거야. 자, 3을 넣어주니까 이제 또 4분의 얼마냐? 아이고 어지러. 4분의 6? A3 되고 하나만 더 해볼게. 4 넣어주면 A5은 이제 얼마가 돼? 5분의 7A 얼마가 돼?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n에다 뭐 넣어보냐면은 29니까 우리가 이제 28을 넣어줘야겠다. 그러면은 A29는 28 넣어주면은 29분의 얼마가 돼? 31A 얼마냐 이게 28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콩콩콩 이렇게 만들어져. 자,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니은을 합니다. 니은하고 요번에는 이제 더하는 게 아니고 양변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양쪽에 이렇게 이제 약분이 돼. 약분 이렇게 양변에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고 이제 남는 걸 확인해 보면은 좌변에는 A 누구만 남아? 요거만 남지? A29만 남게 되고 우변에는 하나씩 차곡차곡 이제 써보는 거야. 써보면은 얘가 2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5, 그 다음에 4분의 6, 그 다음에 5분의 7 콩콩콩 해서 맨 마지막 게 29분의 31 되고 그 전 거는 이제 뭐냐면은 28분의 얼마야? 이게 아마 30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얘를 보면은 이제 규칙으로 봤을 때 없어지는 느낌을 봐야 돼. 자, 곱하는 거였는데 얘랑 약분되지, 그지? 그럼 또 얘랑 약분되지.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뒤에서도 선생님 쓰기 귀찮지만 또 이제 여기 6분의 7이 또 6분의 얼마냐? 뭐 8이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또 약분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보니까 밑에 몇 개가 남아? 이렇게 2개가 남지, 그지?
그럼 오른쪽도 이제 다 약분이 돼.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오른쪽도 어디가 끝에 위에 이제 두 개가 이게 대칭으로 남게 됩니다. 이 밑에 두 개 나오면은 이 오른쪽 두 개가 남게 되어 있어. 얘는 이제 뭐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제 규칙적으로 보면 2, 3은 얼마가 돼? 약분을 그냥 하고 하자. 약분하면은 이렇게 돼 가지고 써줄까 그냥? 얘 2 곱하기 3분의 뭐만 남냐면 얘가 뭐가 남냐면 2 곱하기 3분의 남는 게 이제 30 곱하기 31이거든. 그럼 약분해서 이렇게 되고 얘는 10 되고 그죠? 또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 5가 되네. 그래서 5를 곱하니까 155 이렇게 몇 번째 항을 29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가 밑에 거 할게요. 자, 요 놈을 살짝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아까우니까 살짝 이쪽으로 잠깐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은 자, 첫 항이 1이고 자, 요런 관계가 성립할 때 AK가 2의 36제곱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해봐라. 얘도 똑같아. 요 놈을 n에다 1부터 시작을 해줘요. 그러면 A2는 2의 1제곱 A1 되겠죠. n에다 2 넣어주면 A3는 2의 제곱 곱하기 A2 되고 하나 더 3에 보면은 A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A3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콩콩콩 내려와서 n에다가 이제 k를 한번 넣어보자. k 넣어주면은 k-1을 넣어줄게요. k-1을 넣어줄 거야. 왜냐면 여기다 k-1 넣어줘야지 ak로 딱 떨어지거든. 여기가 이제 ak가 되고 2의 k-1 곱하기 a의 k-1 마지막 거 이해되지? 여기다 이제 k-1을 넣어준 거야.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놈도 똑같이 우리는 니은 해놓고 양변을 마찬가지로 곱할 겁니다. 곱하게 되면은 요렇게 약분이 돼. 그럼 이제 밑에다 한번 써보자. 그럼 남는 건 왼쪽에 요게 남고 오른쪽에는 이러한 건더기들이 남겠지. 그럼 써보면은 밑에는 AK는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A1 보이지? 근데 A1 1이었어. 그럼 1은 생략이지만 1 잠깐 써주고 그 다음 보면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제곱 곱하기 콩콩콩 해서 어디까지가? 2의 k-1제곱까지 갔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이놈이야, 이놈. 이놈 봤더니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ak는 자, 여기 있는 1은 이제 생략했다고 하고 요거는 밑이 다 똑같은 2였기 때문에 지수들의 뭐로 표현이 되겠어? 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2의 지수의 1 더하기 2 더하기 콩콩콩 어디까지? k-1까지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1부터 k-1까지 합은 뭐냐면은 등차수의 합이잖아. 그지? 뭐분의 자, 얘가 2분의지. 2분의 자, 2분의 자, 항의 개수 몇 개? 요게 이제 요게 1부터 2 여기까지니까 항의 개수는 k-1개야. k-1개의 자, 첫 항이 누구? 1 더하기 끝항이 누구? 요게 끝항입니다. 끝항이 k-1이 이렇게 들어가.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없어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얘는 2분의 얼마냐? 요거 k-1의 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k-1의 얼마? k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쓰면은 이제 2의 얼마가 돼? 요 놈이 뭐였다? 요거였죠.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 2분의 이거 너무 그러네. k-1의 얼마? k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물어본 게 뭐냐면은 여기서 a의 k 요게 얼마? 2의 36제곱이었다. 그럼 요 놈이 이제 얼마다? 2의 36제곱이었으면은 그때 k 값이 얼마였냐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얘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요거랑 요거랑 이제 같다라고 놓으면은 양변 2 곱해보자. 그러면은 k-1 곱하기 k가 얼마가 돼? 이게 얼마야? 72가 되나? 72? 72 되면은 이거 전개해서 해도 되고 딱 보니까 이게 뭐야? 8, 9, 72지? 그럼 얘가 9가 되고 이게 이제 8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k 값이 얼마가 돼? 이제 9가 됩니다. 9. 풀어보면 돼. 그럼 k 값이 이렇게 9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의 귀납적 정의를 한번 봤고
밑에 수학적 귀납법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보면은 요거는 명제에 대한 증명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 Pn이라는 게 있을 때 이게 임의의 자연수 n,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한 뭐 증명법 이런 것을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즉 핵심은 그거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증명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자연수면 가장 기본이 자연수 1부터지, 그치? 그럼 자연수 1에 더 1일 때 어떤 명제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n이 자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뭐한다? 성립한다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야. 보여준다. 자, 보여주게 되면은 당연히 1이 성립하면은 뭐가 성립해? 요 1을 넣어주면은 1이 성립하면 2가 성립하는 거고 또 그럼 2가 성립하면 2 넣어주면은 뭐도 성립하는 거야? 3도 성립하는 거지. 그 다음 K에다 3 넣어주면은 3이 성립하면 4도 성립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한번 잠깐 먼저 볼게요. 이런 얘기가 있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자 어떤 명제 pn과 pn 플러스 n이 아니 뭔 소리야? 자 pn과 n 플러스 1이 모두 참이면 명제 뭐도 요것도 참이다. 요것도 참이다. 즉 다시 한번 써보면은 pn과 뭐가 pn 플러스 1 요게 뭐면은 참이면은 자동으로 pn 플러스 3도 뭐다?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는 그러면 모든 자연수가 이 명제가 참이될 때 조건을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모든 자연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은 1부터 가야겠죠. n에다 1을 넣어봐. 그러면은 p1과 p2가 참이면 뭐가 돼? 이제 p4가 참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만 가지고서는 모든 자연수라고 자가 참이라고 아니 뭔 소리야. 모든 자연수일 때 참이라고 말할 수 없어. 몇 개 더 써보는 거야. n에다 이제 2를 써보자. 여기다 2를 넣어줍니다. 2를 넣어주게 되면은 자 P2하고 P 뭐가 3이 참이면 뭐가 참이다? P 이제 뭐가 참이야? 5가 참이겠죠? 맞나? 2 넣어주면 5 맞지?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넣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넣어볼까나? 이제 3을 넣어보자. 3을 넣어보면은 이제 이거 P3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P4가 되겠죠? 자, 이 3을 여기다 넣어준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뭐도 참이다 자동으로 이제 P 뭐도 참이다. P6도 참이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1하고 2가 참이면은 이제 4가 참이지. 4 참이 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2하고 3이 참이면 뭐가 참이야 또? 이제 5가 참인 거잖아. 그지? 그지? 그 다음 여기도 이제 한 번 더 써보자. n에다 4 넣어주면은 P 아이고야. 이게 말이 어렵네. 자, 이거 P 얼마가 돼? 4하고 P5 면은 뭐가 참이다? P 뭐도 참이다? 뭐도 참이야 이거 어딨어? 7 이렇게 이제 참이라는 거를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요렇게 이제 했다고 치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1하고 2가 차이면 뭐가 돼야 돼? 우선 차가 참인 거야. 그럼 보세요. 자 1, 2가 차이면 이제 4도 다 참인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4가 참이면은 뭐가 참인 거야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그러면은 4하고 이건 아니잖아. 그죠?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우선 2까지 참이었어. 2까지 그치? 2까지 참이었고 그 다음에 2하고 뭐도 참이어야 돼. 근데 2만 이제 2하고 2와 이것이 모두 참이야. 근데 여기서는 아직 3은 참이라는 게 지금 없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이제 5가 참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럼 이제 3까지 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3이 참이 되게 되면 이제 5까지 이제 참이 된 거야. 이렇게. 이게 동그라미를 쳐봤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누구 보면 참이면은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4도 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도 참인 거고 그쵸? 그럼 이제 4하고 5가 참이니까 이제 7도 자동으로 참이 될 테고 요거 3, 4도 참이었으니까 당연히 6도 참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1하고 2하고 요 3까지만 참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뒤에부터는 모듈이 참이 됩니다.
그 답은 몇 번? 4번이 돼요. 아이씨, 이게 떠들고 나니까 좀 헷갈리네. 어? 이게 그래요. 얘랑 참이면 우선 4가 참이지, 그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두 개가 다 참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제 2하고 3이 참이어야지만 이 5까지 참이고, 그지? 아까 4는 미리 참이었고, 3도 참이니까 6도 참이라고 할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4하고 아까 5가 참이었으니까 7도 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쭉 가면은 모든 수에 대해서 참이 돼요. 자, 이건 말이 좀 어려워, 그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떠들게요. 얘도 좀 만만치 않네. 자, 봐봐. 이런 얘기야. 자, 명제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우선 P1이 참이었대요. 자, P1 이게 뭐다? 이게 참이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 그럼 P1이 참이면은 이걸 1로 만들려면은 K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K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이제 P1이 참이면은 뭐가 참이라겠어? K에다 1 넣어준 거잖아. 1, 그지? 그러면 당연히 뭐도 참이다? P3이 참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근데 P3이 참이라는 거 알았지? 그럼 요걸 3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홀수가 그냥 짝수잖아. 그럼 요번에는 K에다가니 2를 한번 넣어볼게요. K 2 넣어주니까 2 넣어주면은 이제 P3이 참이면은 이제 뭐도 참이라는 거 알 수 있어. 2 넣어줬으니까 P6이 참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P6이 참인 거 알았지? 그럼 여기에서 6이 참인 거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 K에다가 얼마 넣어줘? 자, 3을 한번 넣어줄게요. 여기다 넣어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K에다 3 넣어주면은 이제 P6이 참이면은 여기다 이제 3을 넣었죠. 3 넣으니까 9에다가 1 더하니까 10이 되겠네. P10이 뭐가 돼?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걸 또 써먹기 위해서 요게 이제 10이 되려면 K에다가 이번에는 5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에다가 5를 여기다가 5를 넣게 되면은 자 P12 참이면은 P 여기다 5 넣었지? 그러면은 이걸 뭐야 5 3 15에다 1 더하니까 P16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겠지. 뭐 찾자면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이제 보기에서 처음 보니까 이제 P16이 여기 있지. 그래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돼? 자 5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더 앞에 거보다는 쉬웠다, 그지?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웠어. 다시 한번 필요하면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식의 증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등식 증명과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증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등식 증명을 보면은 첫 항을 중식에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성립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 과정에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뭐 보여줘야 돼. 뭐 우변을 정리한다 뭐 나오는데 이거 대답 없 이거는 뭐 그냥 해봐야지 되겠지.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여주는지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 자, 요게 이제 등식이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한번 보여보세요 라고 했네. 그럼 우선은 모든 자연수니까 순서가 이래요. 자, 첫 번째 이제 n이 1일 때 n이 1일 때 확인을 해주는 거 1일 때 n이 1일 때 확인해 보면은 자, 좌변은 뭐가 돼? 좌변은 왼쪽에다가 뭐 1을 넣어주면은 1 넣어주면 이게 첫 항이 되는 거야. n이 1일 때는 그러면은 좌변은 1 곱하기 2고 그 다음에 우변을 확인해 보면 여기다 1 넣어주는 거거든. 그 우변은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맞지?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 2가 돼요. 그랬더니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서로 어떻다? 서로 같구나.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n이 k일 때 우선 1의 순서가 k일 때 성립한다고 자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다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콩콩콩하고 더하기 k의 k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좀 줄여서 이제 3분의 1에 여기다 이제 k 넣어주고 k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이거 다시 봐봐. n이 k일 때 뭐 한다?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여기다 이제 요 n 자리에다 뭐만 넣어준 거야 이렇게 k만 넣어준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갖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줘야 돼.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요 주어진 준식에서 우리는 뭐일 때도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어도 이 는이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자, 요 식 있지, 요 식. 요 식에서 이제 말풍선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얘를 가지고 뭘 보여줘야 되냐면 왼쪽이 1 더하기 2부터 콩콩콩 해서 자, 오른쪽이 이제 뭐냐면 이게 좀 어려워. k 플러스 1. 이 보세요. 요 자리에 k 플러스를 넣어준 거야.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제 요게 이게 콩콩콩이 있다고 치고 요게 3분의 1에 k 플러스 1에 자,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k 플러스 1을. 그 다음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2 되고 넣어보면 뭐 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요 전에는 여기는 k에 k 플러스 1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 요거를 결론적으로 얻어내야 돼.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가정한 게 요거다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여기다 양변에 뭐를 우리는 요걸 더할 거야. 요걸 양변에 이걸 더해보는 거야. 요걸 양변에 똑같이 더해보자. 더하기 k 플러스 1과 여기다 k 플러스 2를 더해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를 더해봅니다. 자, 더하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보세요. 자, 요거 있었잖아. 요 놈을 똑같이 뭐로 묶냐면은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로 묶어볼게. 보이죠? 얘랑 똑같은 게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는 뭐 남냐면은 가로 열고 3분의 1 k 더하기 오른쪽에는 1이 남아 있는 거야. 여기 1이 숨어 있다고 상상을 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놈을 통분을 한번 살짝 해 보겠습니다. 통분하면은 얘가 뭐로 바뀌어? 3분의 여기 보세요. 요 놈이 얘가 3분의 3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k 플러스 3으로 바꿔 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얘는 3분의 1 되고 그 다음 얼마가 돼?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거 있었죠. 요게 이제 하나 더 k 플러스 3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요게 너무 말이 어려웠지만 우선은 k일 때 성립한다고 할 때 요거였잖아. 요거. 그치? 요건데 요거의 양변에다가 우리가 뭘 더해줬냐면은 요거를 똑같이 더해줬지. 그지? 핵심은 요걸 찾는 게 어려워. 자, 요거를 더해줘서 문제를 풀었더니 이렇게 얘를 정리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뭐일 때도 이게 성립하면 이거 즉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했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지? 그럼 이 두 가지만 써주면 1과 2로부터 모든 아이고 글씨가 이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자, 좌우지간 그래. 자, 얘도 부등식도 그냥 후딱 하고 끝낼게요. 얘를 보면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자, k가 0보다 크고 h가 0보다 크고 n이 2보다 커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얘도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라겠네. 그럼 써보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 n이 2일 때 이렇게 해볼게. n에다 2 넣어주면 1 플러스 h에 다시 한번 자, 좌변이지 좌변이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야? 얘는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이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변을 보면 우변은 1 더하기 n이 2였죠? 그럼 2h가 되겠다. 근데 여기서 h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자, 얘랑 똑같은데 얘는 지금 요게 하나 더 있었지? 그래서 왼쪽이 어떻다서 크다 해서 등식이 뭐한다?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당연히 k는
여기서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줘야 돼?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겠죠. 이렇게 요 조건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또 써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은 1 더하기 h의 k가 어떻다? 크다. 1 더하기 kh. 자, 이게 이제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뭘 보여줘야 되냐면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거 보여줘야겠지. 그러면 여기 쓴 것처럼 여기도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거 우선 상상을 해가지고 식을 하나 부등식을 하나 써보면은 1 더하기 k에 얼마가 돼야 돼? k 플러스 1 요렇게 1 더하기 k 플러스 1 요렇게 요게 성립한다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요게. 자, 근데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 이 k가 여기 h인데 갑자기 k가 들어갔어? 쏘리. 요게 이제 h예요, h. 계산이 잘못 썼어. 자, 그러면은 우선 요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잖아. 근데 요렇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 뭐를 1 플러스 h를 하나만 더 곱하면 되겠지.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가 요 양변에다가 뭐를 1 플러스 h를 뭐한다? 자, 곱한다. 근데 곱할 때 어차피 이거는 h가 0보다 컸으니까 얘는 그냥 양수야, 양수.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겠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h를 이렇게 똑같이 곱해보는 거야. 양쪽에다가 1 더하기 h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자, 좌변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1 더하기 h에 얼마가 돼? k 플러스 1 되고, 자, 우변은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1 더하기 h 더하기 kh 더하기 kh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근데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 여기서. 자, 요거랑 비교해줘, 요거랑. 그치? 근데 얘를 보면은 얘 봐봐. 여기는 1 플러스, 자, 여기 보고 있죠? 여기. 그럼 1 더하기 kh 더하기 h가 되잖아.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눈을 예쁘게 뜨고, 자, 얘랑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 놈하고 요 놈이 똑같지, 그지? 그죠? 근데 여기는 뭐만 들어있어? kh 제곱이 더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얘가 얘보다는 어떤 거야? 더 큰 거지. 그래서 부등호를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1 더하기 kh 더하기 h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뭘 얻어낸 거냐면은 얘가 얘보다 어떻다는 거, 크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곧 이것은 즉 n이 뭐일 때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1과 2로부터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대하여 부등식이 자, 성립한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얘랑 보고 이게 더 많으니까 얘가 더 뭐 작다라고 했지만 원래는 여기에서 이걸 한번 빼보는 거야. 뺐을 때 이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게 양수니까 얘가 더 어떻다? 크다, 얘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얘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마지막에는 건성건성한 것 같지만 내용 이해 안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